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혈압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쇼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쇼크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 왜 혈압이 떨어지냐, 이걸 이유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 이 상황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 혈압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혈압이 떨어지면 결국은 생명의 위험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위험. 왜 그런가? 혈압이 떨어지면 왜 생명이 위험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혈압이 떨어지면 결국은 각 조직으로의 어떤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직이 배가 고파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각 조직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건데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조직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된 이런 조직이 있어요. 얘가 이제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얘가 먹고 살려면 산소하고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 산소하고 영양분은 누가 줘요? 혈액이 주는 겁니다. 혈액이. 이게 피가 여기 산소 있어. 여기 포도당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 먹어. 너도 먹어.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줘야 됩니다. 촉촉하게 적셔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perfusion이라고 합니다. perfusion. 조직을 잘 perfusion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류, 우리나라 말로 관류. 근데 이제 이 관류가 잘 안 돼요. 지금 혈압이 떨어지면 관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각 이 세포들에 뭐가 부족해질까요? 관류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산소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생명체, 우리 모든 어떤 생물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이 영양분, 탄소로 구성된 이 영양분을 산소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생성하지 못하면. 그냥 에너지 없으면은 그냥 쉬지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 편안하게 있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에 대해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이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하나하나의 세포, 얘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이 세포막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막. 이 세포막이 유지가 안 되고 뚫려버려. 그러면 그냥 안과 밖이 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유지해야 세포인데, 이 세포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세포의 안과 밖에 어떤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을 해줘야 이게 세포막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이 다른 것, 이 안과 밖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온입니다. 이온.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이온이랑 세포 안에 있는 이온이 달라요. 이 이온의 농도가 서로 달라야지만 세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펌프가 이 이온들의 균형을 맞춰줘요. 계속. 이건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펌프가 에너지가 없으면 이 펌프가 동작을 못 하겠죠? 그럼 어때요? 안하고 밖이 비슷해지겠죠? 그럼 이온에 이렇게 균형이 되면서 이 비슷비슷해지겠죠? 그럼 결국 물이 따라서 이렇게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온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충은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대충은 맞는 얘기.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이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얘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시 밖에 있는 이 칼륨은 계속 안으로 끌어들여오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펌프의 이름이 소듐, 포타슘, ATPase. 이건 모든 세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세포가 빵빵해지죠. 그걸 이제 인트라셀룰랄 이데마라고 합니다. 인트라셀룰랄 이데마. 세포 내 부종.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키지. 세포 안에 있는 컨텐츠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세포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세포가 하나 빵 터져서 죽으면 조직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각 조직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혈압이 떨어지면 결국은 생명이 위험하다. 그거의 어떤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혈압이 떨어지면 이 생명이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